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에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지 못하는 구류마는, 거울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내가 있소. 잘은 모르겠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나는 거울 속에 나와는 참 반대요마는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칭찬할 수 없으니 섭섭하오. 그날 혜경이가 자네 금웅이 얼굴을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때도 나한테 부영 저 여인이 보이시오.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여인 말인가 했더니 다시 혜경이가 그저 아름답단 말로는 부족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아니 그러면 뭐라 부르는 것이 옳겠는가 했더니 갑자기 자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안노 온나노 고소 하루노미가메 데스. 그거이 무슨 말입니까? 저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봄의 여신이다. 봄의 여신이요? 내가 그래서 그랬지. 이 봄의 여신? 에이 아니지. 그러면요? 저 여자는 그 자체로 하루 즉 봄일세. 여신이 더 좋은 것 아니라요? 에헤 참 그 모르는 소리. 잘 들어보시게. 이 봄의 여신이라는 것은 이 봄이라는 것에 여신을 붙여가지고 이 봄을 낮추고 여신을 높여서 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지만서도 내가 말하는 봄은 그 자체만으로도 봄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있지. 내래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나야 뭐 천성적으로 이 곱춤 얼굴인지라 자네 금웅에게 다가갈 엄두가 안 났지만서도 혜경이 그 친구는 다르지 않는다. 아니지요. 여인은 사내의 육체를 보고 선뜻 마음을 건네지 않습니다. 물론 외관도 보지만 깔끔한 외모새도 보고 무엇보다 영혼을 봅니다. 아이고 참 사람 짓궂게. 아니 그럼 뭐 나도 그 용기를 한번 내볼 것도 그랬어. 어떻게요? 아나타가 마산이 하루 됐어. 아이 진짜 조금 지랄하고 자빠졌다. 아이 저녁이 또 뭐랍니까? 아이고 혜경이 오랜만일세. 형, 저녁 말 듣지 마시오. 어디 놀아날 사람이 없어서 서방이 벗과 놀아나는 거야? 놀아나다니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고 나는 소리입니까? 알다마다 재벌은 남못 주고 기생짓이나 하라고 했겠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실 아닌가? 기생이 기생짓하는 건 상도의 이치에 어울리니 나무라지 않겠다마는 서방이라는 사람의 벗에게 기생짓하는 건 동의
이게 어긋나는 짓이지? 자꾸 기생기생 하지 마시라요. 아이고 친구야 이 또 왜 그러는가? 에? 금홍이는 잘못이 없네. 차라리 나를 탓하시게 내가 사과하겠네. 구형이 왜 사과를 합니까? 도의하고는 저 여자가 사과를 해야죠. 원산의 수! 수호! 그리고 오호? 지금 창녀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혜경이 말씀이 지나치시네 그려. 일본어를 모른다고 못 알아들었을 것 같네? 자기 세계에는 다르니까 알아듣는 거 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참 혜경이. 그 사람 내가 천치였지요. 당신 말만 믿고 당신 하나 믿고 여기 온 내가 정신이었구나 이야. 아이고 저기 금홍아. 금홍아. 구형 글쎄 홀렸어. 글쎄 홀렸냐고 물었어. 되게 오해는 마시게. 우리가 지난날에 그 황해도에서 금홍이를 처음 만난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네. 황해도 좋죠. 배천온천 아니 온천만 좋았나 여관도 좋았고 기생들도 예쁘고. 그랬지. 응. 혜경이 자네 그 기억나는가? 그날 자네가 금홍이에게 이 봄의 여신일세라고 하지 않았던가? 봄의 여신? 아 제가 그랬습니까? 아, 그랬지. 내가 그날 자네가 얼마나 사내답게 느껴지든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해. 사내요? 저는 그때 구형과 누가 금은과 밥을 보낼지 짱깽뽕을 하려 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아이 구형 아직 뭐 저 여자에게 미련 남아있는 겁니까? 뭡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나보고 지금. 참 그 사람 말동생하고는 이 자네는 가만 보면 말이야 아주 그 사람을 난감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사내로서 어찌 그 벗의 여인을 탐하겠는가? 아 요즘 뭐 모델이니 백만이니 미술협회 일에 바쁘셔가지고 뜸하시더니 뭐지 뭐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먼 길 오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나는 구형이 참 부럽소. 일본인도 아니면서 일본에서 인정받고 그들과 함께 예술을 하지 않습니까? 참 부러울 것도 없어. 나는 되려 자네가 더 부럽다네. 이 자네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천재가 아니신가? 피하기 지나치십니다. 아니야 뭐 비약이랄 게 있는가? 일본인들만 다니는 공업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그 그림 실력으로 일찍이 명성을 쌓아 올리지 않았는가? 운이 좋았죠. 오늘은 무슨 용건이 있어서 이렇게 먼 길 오셨습니까? 아참 어이 대정신이. 내가 이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소. 보시다시피 이 망할 잼이라는 다방 하나와 언제 도망갈지 귀에만 엿보는 여인 하나, 이렇게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것들만 지고 사는 이에게 무엇을 주려 합니까? 아이고 혜경이 괜찮으신가? 아이고 저 집이 해병이 그냥 나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군요. 오래 앓다 보면 그렇습니다. 괜찮을 리 없죠. 암요. 그런데 이것도 일상이 되고 그렇게 나간 사람 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독한 벽도 괜찮아집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몸도 그렇게 안 좋은데 그 담배나 좀 줄여보지 그러나. 담배요? 제 속을 훤히 아는 놈이라고는 이놈 하나뿐인데 이놈 등지면 저 어찌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
이 형이 이렇게 한 잔 팔아주러 오지 않았느냐. 이 어둡고 희귀한 놈은 누구입니까? 그 어둡고 기괴한 놈이 바로 널세. 제가 이렇게 시합니까? 우물하지만 붉은 게 입술이 묘하게 야릇합니다. 그렇지. 좋네. 예. 그렇지. 이 자네의 내적 이미지를 내 그렇게 그림으로 한번 형상해 보았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고맙구나. 혜경이, 이제 자네도 다시 펜을 잡아야 될 때가. 구형도 아시지 않소? 저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아직 자네를 몰라보는 탓에. 그럼 제 오감도는 제 시는 쓰레기입니다.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그거는 대중이 아직 당신의 그 예술을 받아들이고. 왜요? 제 글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제 글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제 글은 어떠시신지요? 제8호 해부, 제9호 총구, 제10호 나비를 제외하고는 제목도 없지 않은가. 그거는 제목도 없는 시를 연재하는 것은 무리일세. 제가 제목을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무서운 아이든 상관이 없다. 그건 구체적인 현실이나 대상을 정하지 않고 나란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이보게, 뭔가 애경이! 차이한다는 내면 속에서 뭐 애경이! 자네 아편하는가? 아니,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게 꼭 아편쟁이들 같구만. 반논리가 구축한 반현실을 다루면서 무언가의 내면 내 속에서 추천을 받아서 몇 편 연재를 해주긴 했다만 이러니 독자들이 개거품 물고 욕을 하지 않겠는가? 이 차라리 아편쟁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겠네. 돈이 되지 않는 짓을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난 그래도 자네의 가능성을 믿네. 이기상이라는 작가를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또 동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이상! 창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양이 준 저 오얏나무 화구 상자를 볼 때마다 이상과 벌어지는 이 이상이라는 신의 이름이 참으로 역합니다. 바닥났습니다, 구여. 바닥났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구영도 나란 놈이랑 같이 있으면 병신이 될 것입니다. 잘 보시오, 구영. 이것이 천재라고 불리는 놈의 몰락입니다. 저 까마귀도 가래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 무엇이 자네를 그토록 갉아먹는 것인가? 응? 그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부수려 안달을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 참혹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과 둘째는 이 빌어먹을 테레비요. 셋째는 이 제비요. 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하루살이를 제비가 잡아먹으려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하루 내내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다. 모두 저기해보시오.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죠. 김혜경과 조센진 김혜경은 조선이다. 제1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오마이와 레또나야스가 나는 열등한 놈이다. 제2 아이도 제3의 아이도 제4의 아이도 조센진과 구미코로 사례로 됐기다. 조선인은 밟아 죽여야 한다. 제5의 아이도 제6의 아이도 제7의 아이도 제8의 아이도 표시 평신. 제9의 아이도 제10의 아이도 제11의 아이도 제12의 아이도 조센진과 이온진 너도래다. 조선인은 일본인 노예다. 제13인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혼났다가야로. 거래가 키미노 조센진 테스테로 겐카이다. 소토쿠니 오마이노 요우나 무시와 요라나이 히에로. 이런 바보 같은 놈! 이것이 너의 조선인으로서의 한계다. 총독부에 너 같은 벌레 새끼는 필요 없다. 꺼져라! 이 버저리 같은 13인의 아이는 저 무서운 나이와 저 무서워하는 저들을 무서워하는 그렇게 뻔히 모였어. 다른 사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어. 나는 폐결핵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 망할 병을 내고 노동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어. 그리하여 이 한만 경성에서 벗어나 이 빌어먹을 병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황해도를 보셨지요? 그랬지. 대천온천이었지. 황홀한 곳이었어. 그곳에서 나는 죽어도 좋았어. 하지만 내 푸른 청춘 약한 방만 붙들고 늘어져 있게 안타까웠지. 거기서 만난 것이 당신 금홍이요. 몇 살이요? 글쎄요, 16, 하나 19살이지. 21살이야요. 그럼 내 나이는 몇 살이나 되어 보입니까? 마흔? 39? 어찌 우리 엄마.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친구분과 함께 다시 찾아오셨지요? 어디서 팬어른 같은데? 어쩌다 이게 왔던 수염난 양반만. 되게 16, 19을 운운했던 분이시지요? 나는 그 몸을 보고 구형도 그 몸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짱깽뽕을 하는 거 있어. 저와의 동침자를 가리기 위함이었다지요? 하지만 우리는 짱깽뽕을 하지 않았어. 구형이 슬그머니 사라졌지. 아니 저는 그렇게 그 몸을 부전승으로 얻었습니다. 하하하. 오늘 밤을 잘 부탁하오. 당신은 뭐랄까? 그 밑에 나비 수염을 정갈이며 누질한 모습이 어찌나 멋쩍던지. 그나저나 수염은 왜 밀었습니까? 봄의 여신이 있다면 그대일 것이오. 예쁘구나라는 말은 들었다만 봄의 여신이란 말은 전체 마음을 간지럽힙니다. 마음이 간지럽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금홍이라. 아 유곽의 이름 말고 진짜 이름 말이오. 잊었습니다. 잊었다. 제 몸 파는 기생년이 부모가 지은 이름이 무엇이 좀 하겠습니까? 그저 제 팔자에 어울리는 금홍이란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붉은 빛도 아름답다만 금빛까지 두르니 아름답게 그지없는 이름이오. 내 이름은 김혜경이라. 김혜경? 본명 김혜경이요. 소설 쓸 땐 비구요. 시 쓸 땐 이상이라고. 반대치면 그냥 이상 이렇게 부르지요. 이상? 문인이십니까? 문인이라면 문인이요. 무엇을 쓰셨습니까? 이미 반정의원 원내 한 장만 원인 한 장을 연결한 직선 부정의 정의 시간적 영향성 의도인 것에 관한 무엇인가 직선은 오늘 살해하였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쩌라지 말입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16에 머리 얹어 기생이 되고 17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딸입니다. 어디서? 돌에 죽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바람직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여 쉽사리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렴풋하기로 합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다 머리를 먹고 살 위에 머리를 얹었을 터 그것이 상동이 무엇이 문제겠소? 상도? 먹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일본 총독부에서 근무했소. 일본에 개로 살았으니 말 다 했지. 이야! 네, 본래 이발사 아버지 밑에 자라다 몰락했다만 그래도 양반이었던 백부 댁의 양자로 와서 풍족하진 않지만 모자없이 자랐소. 백부는 나를 엄격하게 대했다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꿈이 생겼다오. 무엇입니까? 화가라오. 화가요? 백부께 정중하게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더니 야, 이놈! 아무리 세태가 변했다 한들 기술자는 절대 배를 물지 않는다. 허나 환쟁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공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일본에 개로 살았소. 너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라요. 그모, 난 당신을 상처 없이 지켜주고 싶습니다. 혜경 씨.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군활의 제 몸값을 받지 않고 프랑스 유학생 우씨를 독탕으로 보내 값을 대신했습니다. 기록으로는 변호사 하나를 제 방으로 밀어넣으면 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팔았습니다. 언짢지 않았냐고 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언짢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프랑스 유학생과 변호사에게 받은 10원짜리 지폐를 늘어놓으며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여자가 좋았습니다. 서로 상대에 대해 이해하니까 마음 복잡한 원인이 사라졌지요. 다리를 벌려 돈을 벌었음에도 이 남자는 잘했다며 내 머리를 손으로 빗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린 종로의 털을 잡고 세상 가장 현란하고 아기자기한 살림을 꾸렸고 이내 이름이 제비라는 다방을 차렸습니다. 박수! 제비. 그것은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한낮의 꿈. 한낮의 꿈. 머지않아 이 여자는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일종의 쾌락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야. 옛날에 너의 쾌락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준 거야. 내가 너에게 폭심이 심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쾌락. 기캐라도 하지 않음. 우리 뭘 벗어낼까?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 짓밖에 없는데, 기캐서 당신과 내가 먹고 사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곤 차고 싸고 처먹는 거밖에 없는 이 병신 새끼야! 내가 아랫방에서 손님을 맞을 때 당신은 윗방에서 무얼 하셨소? 자는 척 말곤 무얼 하셨소? 내가 그렇게 본 거 보다 50장을 당신 머리맡에 둘 때 당신 무얼 하셨소? 자는 척 숨기는 것 말고 무얼 하셨어?
없었습니다. 지구가 부서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잠을 잤지? 그래. 잠만 잤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잤지. 이 불쌍한 심. 오만함에 결말할까? 모자란 신부지. 자기 자신을 천재로 여기는 자의 비애인 동시에 타인에게 또 천재로 추앙받는 이의 몰락 아니겠소? 금웅이의 몸부림은 호의일세. 해경이 자네의 나태함을 일깨우는 호의란 말일세. 제 사랑 하나 지키지 못하는 병신을 어찌 천재라 하겠소? 여기에 유정이, 이 사랑은 이 천재가 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듯하오. 제 사랑을 다룰 수 없는 천재라. 사랑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유정이 자네 이 사랑을 아는가? 사랑 어렴풋합니다. 갓 동이 떠오르는 수평선 위의 별들처럼 희미합니다. 그 동이 제게 병고요 가난이라오. 변고와 가난이 사랑을 좀먹는구나. 이 구형은 사랑이 한 번이라도 완성된 적이 있어? 구형 해경과 나 구형 우리는 병신이요. 나와 해경은 폐병이라는 병신이에요. 우리 구형은 등이 굽은 병신이지요. 하지만 이 기형적인 시대가 낳은 병신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기형적이요. 그래, 욕정을 돈으로 풀고 진짜 사랑 앞에 굴복하고. 맞소. 하여 나는 일전에 황해도에서 금웅이를 해경이에게 양보하였지.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열등감이지. 아니면 거기서 비롯된 피로함이고, 어쩌면 이 천재에 대한 자격지심, 그런 거 아니겠나? 구형은 해경이를 존경하며 애정하지만 또 한편으로 미워 죽이고 싶겠어. 에헤이, 이때 목구멍에 손을 넣어 심연을 헤집어 본 듯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것이 어디 구형뿐이겠소. 나 또한 그러하니 우린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아주 지독한 병 말이오. 유정이 해경이를 부탁하이. 구형은 어디 가시오? 에헤이, 이 비루한 세상에 이 비루한 몽둥아리 니을 곳 하나 없겠는가? 구형 미국의 유진이 어디 해경이를 부탁하이.
데려가시오고요. 제발 나도 좀 데려가시오고요. 결국 떠났나? 어차피 떠날 것들은 떠나기 망정이죠. 금웅이도 떠날 것이었습니다. 떠나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떠나고 떠나고 돌아오고 제비 한 마리 제비 같은 여인이었어. 생각보다 덤덤하네 그려. 이 사랑이라 그리 부르짖더니. 한난 열병이었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김영, 이 병이 내 해골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왜 내 팔은 이 병을 사수하고 있는지 말이오. 왜 내 팔은 이 병을 던져 깨지 않고 가만히 사수하고 있을까요? 미련이지. 언젠고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다는 기억에 대한 미련. 이 또 어쩌면 희망일 수도 있네. 언제고 무언가로 너 채울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일세. 김영의 병도 참 나의 기미가 보이지 않소. 캄캄한 밤의 공기입니다. 밤 공기가 폐해롭다는 말, 낯선 말. 밤에 찬 공기가 제 목구멍을 통해 들어올 때 기침이 당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밤새 몸살을 앓습니다. 그것도 잘 알지. 난 이 차디찬 공기에 취약이 병신일세. 우리 돌아보면 참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밤의 대부분을 끊임없이 기침을 토해내다 아침까지 맞았지요. 그러면 폐까지 아침이 들었는지 기침이 싹 가십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무엇이 없어졌나 살펴봅니다. 그래, 무엇이 없어지든가. 금웅이가 사라졌더군요. 금웅이가 황해도에서의 생활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가끔은 금웅이라는 여자가 있었나 할 정도로 오랜 날 동안 사라진 경우가 허다했지요. 자넨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참 기형적인 세상이야. 기형적인 세상,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나도 기형적인 사랑을 한 적이 있네. 미완의 사랑이었지. 지독한 짝사랑. 김영! 난 못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 미쓰고시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니 백화점엔 또 무슨 일로? 김영의 여자가 다른 남병자와 몸을 뒤섞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죽여 마땅한 건 아닌가? 그런 일 못 겪어. 혹시 금웅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나? 못 본 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구멍이는 다리를 벌려 돈을 벌면 장에 있는 제 머리맡에 은하 몇 푼을 두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상도고 구멍에 천성 같은 거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구멍이 가진 은하를 지폐로 바꾸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구멍이가 어떤 남정네와 뒷부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꼴을 처음 목격하니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처없이 비 내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목불에 걸렸는데 그놈이가 아스피린을 챙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욱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자본에 찌들어 있느니 정신만은 아직까지 날 향하는구나. 근데 이게 아달렌이었습니다. 수면제 말인가? 예, 수면제예요. 아니 무슨 의도로 자네에게 수면제를 먹인 건가? 저야 모르죠. 그래 바로 산으로가 죽을 요람으로 아달린 6알을 삼켰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이전에 또 다른 남정네와 근데 이 병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기영이지만 자네도 참 기영일세. 그 길로 미쓰고시 백화점을 올라갔습니다. 백화점 옥상에 올라 뛰어내릴 생각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혀드랑이에서 무엇인가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게 날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자네 그때 죽은 걸세. 그렇게 자네 죽은 거야. 금붕어, 금붕어. 지나가는 사람들 태경이 기억나. 기억나는 것이 누구는 물속에 갇혀 병신처럼 뻐끔거리는 금붕어와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예경이. 나는 가끔 생각하네. 우리가 이 기형적인 시대에 사는 탓에 기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기형인지 말이야. 전자가 답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죽여야 하겠지만 후자가 답이라면 우리는 죽어 마땅할지도 모르. 이놈의 병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 김영, 나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 같이 죽읍시다. 시대가 기형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형적인 삶을 살 것이고 대고적부터 기형이라면 가망이 없는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 같이 죽읍시다, 기령. 이 무한한 가난과 길이감의 악한을 끊기에는 더할 나위
수밖에 없는 방법일세. 나는 김영을 보면 꼭 거울 보는 것 같소. 저는 거울을 바라보면 반대편에 있는 나를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은 가만히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자, 거울 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부러울 것은 또 무엇인가? 아니 모처럼 또 웃긴 소리를 하네 혜경이. 김영, 난 김영을 보면 꼭 거울을 보는 것 같소. 오른손을 뻗을 수 있는, 악수를 할 수 있는. 김영, 우리 같이 죽읍시다.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역시 외출 중이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 속에 난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죄를 품고 식은 침상에서 잤다. 확실한 내 꿈에 나는 결석하였고 의족을 담은 군용 장화가 내 꿈의 백지를 더럽혀 놓았다.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몰래 들어간다. 나를 해방하려고. 하지만 거울 속에 나도 동시에 침울한 얼굴로 꼭 들어온다. 내게 미안하다는 듯 뜻을 전한다. 내가 결석한 나의 꿈, 내 위조가 등장하지 않는 내 거울. 나는 드디어 거울 속의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자살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살할 수 없음을 나에게 가르친다. 그는 거의 불사조에 가깝다. 나는 권총을 든다. 거울에 묻은 자신을 지우기 위해 내 왼편 가슴을 겨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세상과 악수를 할 수 없는 나와 저놈을 봉쇄한 거대한 죄를 지었다. 하여 나는 내게 극형을 선고한다. 붕이가 때 묻은 버섯마을 감겨두고 나갔습니다. 벌써 2달이나 되었지요. 저는 그간 그 몸을 잊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이렇게 민첩하게 사람을 잊는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김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기약하겠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나 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미련이, 이 미련이 제 바지가랑이를 지독하게 붙잡는 것 같습니다. 이 미련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의무인가 봅니다. 나도 사람이요. 그냥 사람이요. 사랑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요. 어찌 그랬습니까? 내게 어찌 그랬습니까? 미안하다 그만. 늦었습니다. 그 말을 왜 이제 하시는? 미안하다 그놈아. 너를 사랑하지만 너무 늦었다. 늦다니요. 네가 그리 떠난 후로 2달이나 지나버렸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어? 헤어지자니요. 사랑이 돌아왔는데 헤어지자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한 데 곳이 있으면 떠나거라. 그 사이 누가 생긴 것입니까? 창가가시오? 말을 할 수가 없어. 자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도 미안했습니다. 네가 왜 미안했습니다. 정말로. 내게 찾아온 것도 자네 삶 때문이오. 이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만 떠나겠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겠소? 한 번만. 돌아보시면 안 됩니까? 돌아갑니다. 잘 지내시나요?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평생에 다시 못 볼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나 혼자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어여쁜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구비구비한 것이 뜨내기 세상이구나. 그늘진 심정에 불을 질러버려야겠다.
저기 보시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 막다른 골목이라오. 저 무능한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저 겁먹은 제2의 아이도, 내게 죽고자 하던 제3의 아이도, 세상을 비웃던 자기 자신을 천재라 칭하더노 결국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 6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 아내를 다른 놈에게 팔았던 제7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내가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제8의, 결국 죽이지 못한 제9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제10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저 바보같이 나약한 제 1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저 안타까운 제1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나를 가장 사랑했던 제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이 모서리 같은 13인의 아이는 저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저들을 무서워하는 그렇게뿐이었어. 다른 사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어.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이게 해경이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나는 13인의 아이가 도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어. 나는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를 하든 안 하든 무서운 아이든 무서운 아이든 상관이 없어. 해경이 아시겠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날개가 한 번 더 날개가